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6분.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4월 1일 새벽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이 4월 7일,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서울시 이 관련돼서 어제 그러니까 3월 30일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입니다. 38,12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38,126명 중에 거의 70% 이상이 거의 뭐 중국 동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들이 영주 자격을 많이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그런 분들까지 한번 이렇게 합해보면은 아마 이 중국 동포 출신, 그 영주권자와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동포, 이 표심을 다 합쳐보면은, 그래도 한 10만 명 가까이 이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중국 동포 유권자의 표심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기사를 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보궐선거 외국인 유권자가 38,126명이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2010년도 이 지방선거 때, 그때도 지금의 야권 대표인 누구죠? 오세훈 후보. 그 당시 2010년도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죠. 그때는 한명수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죠. 그때 이제 한명수 후보 2010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가 한 20% 이상 훨씬 우세할 것이 한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 선거를 치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26,412표 차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26,412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38,126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 서울시장 당락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만 해도 그렇게 영주권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벌써 이렇게 2021년,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 유권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된 거죠. 역시 또 중국 동포들 중에서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물론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게는 25% 아주 20% 이상 이렇게 지지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선거를 해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유권자 38,126명 이거는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38,126명 이 외국인 유권자 중에 거의 한 70% 이상 거의 그 대다수가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들을 합하게 되면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는 근 한 10만 명 가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정말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이 선거판에 있어서 이 중국 동포의 표심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선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 선거가 4월 2일, 3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선거는 4월 7일인데요. 근데 이번 4월 7일이 본 선거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출퇴근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결심이 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전선거에 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토요일 4월 3일 이 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전선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그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안내문이 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본론으로 와서요. 한때 중국 동포는 이 친민주당이다. 네, 뭐 오세훈 후보가 지난 1월 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해 있었던 이 총선에서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로 이 광진구 지역구였죠. 거기 조선족 육족 동포들이 한 1만여 명 이상 사는데 이들이 다 친민주당 성향이어서 그거를 깨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선거에 패배했다 한 원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족은 친민주당 성향이다. 뭐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또 공식처럼 이렇게 또 낙인이 이렇게 뭐 찍힌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 중국 동포 표심이 다 이 친민주당 성향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이 3월 31일자 중앙일보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서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일보는요, 이 중국 동포는 민주당 찍는다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치고요, 이 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하고 이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 내용이 긴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중국 동포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네, 그 중국 동포 한마음협회 김용선 명예회장의 말을 인용해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김용선 회장은 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현재 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 새누리당 시절에는 중국 동포가 당에 가서 선거를 돕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뭐 오세훈 후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후보가 이 조선족은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김용선 회장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역시 김용선 회장도 이 중국 동포 출신, 물론 지금 한국 국적으로 기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중국 동포를 어느 한 당 편에 이렇게 뭐 몰아세워서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국 동포가 뭐 친민주당 성향이다 뭐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도 뭐 옳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렇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조선족은 친민주당 성향이어서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 그거는 조선족 동포들의 친민주당 성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나마 이 동포들에게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표심이 갔다 이렇게 봐야지 원래 뭐 무조건 뭐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은 또 옳지 않은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에서 또 충분히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하면은 역시 중국동포 표심이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국동포 표심과 관련돼서 뭐 저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같이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동포 표심은 이 동포로 인식을 해주고 이 대우해주느냐에 달려있지 어느 한 정당에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중국 동포들도 어느 정부가 잘하고 어느 당이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 생각을 갖는다. 오히려 이 보수파다, 진보파다, 또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한국인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보고 평가하고 또 정치를 논한다. 근데 그러지 않나요? 이 중국 동포들이 오히려 이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네 편 내 편 싸우는 이 한국 정치판에서 이 한국인들과는 더 다르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사회에 이 북한 이탈 주민들 많이 나와 있죠. 이 북한 동포분들. 근데 이 북한 동포들보다 이 중국 동포들은 더 이 자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가하신 이 중국 동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이 자립심이 강한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를 더 이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 동포의 특징은 어느 한쪽에 쉽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이 중간자 위치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해왔던 그런 중간자 위치에서 살아왔던 이런 생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또 한국 정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이 중국 동포 표심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이 선거를 바라볼 때 이 동포분들도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대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후보들이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서울시 인구가 지금 한 1천만 명 가까이가 되죠. 거기에 중국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 외국인 이주민 수가 45만 명, 그래서 서울시 인구의 한 4.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어떤 다문화 사회에 또 이주민 사회에 뭔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박영선 후보나 또 오세훈 후보나 이런 어떤 서울시 행정에 나갈 방향에 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거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는데요. 그러는지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아마 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뭔가 또 좋은 정책, 또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있기를 좀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3월 30일자 나와 있는 기사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 서경석 전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이 중앙일보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서경석 목사님은 잘 아시죠? 2003년 말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막 단식 투쟁도 하고 어쨌든 중국 동포들의 여러 가지 인권 또 여러 가지 권위 향상을 위해서 좀 몸으로 투신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죠. 어쨌든 뭐 서경석 목사에 대한 나중에 이 평가 뭐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이 중앙일보와의 어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조선족을 동포의 마음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조선족 동포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봉하마을로 내려갔을 때 나와 100여 명의 조선족 동포가 서울역에 배웅을 갖고 서거했을 때는 직접 봉하마을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조선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면 오해이다. 최근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네, 이 조선족 동포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누가 더 잘 해결해 주느냐. 이거는 뭐 내국인, 이 한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 의해서 이 표심이 왔다 갔다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중국 동포들도 뭐 한국에 뭐 이렇게 그냥 나왔나요? 한국에 와서 정말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일을 해서 정말 돈도 좀 벌고 뭔가 좀 더 풍요로운 내일을 또 기획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한국에 온 거죠. 역시 이 경제를 잘 지켜 세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비전을 주는 후보에게 이 표심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당에게 또 표심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내국인이나 뭐 중국 동포나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누구의 얘기처럼 또 어떤 뭐 특정 악질적인 그런 선동꾼들에 의해서 뭐 조선족 동포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유권자가 한 3만 7천여 명 됩니다. 거기에 중국 동포 유권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유권자 포함하면은 이 중국 동포의 표심은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 그 10만 명의 이런 중국 동포 표심을 과연 누가 움직이느냐? 역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동포에게 이 동포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에게 그 표심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